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11월 첫째 주 KBL 롱 임팩트 1부 순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졸려요? 네, 아니요. 잠이 허들짝 네. 깼습니다. 요즘에 아주 강행군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동환 기자가. 네. 제가 알기로는 이동현 기자께서도 네. 주말에 상당한 강행군을 솔직히 저보다 더 힘드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울산에서 만났죠? 네네. 그리고 각자 헤어졌죠? 네네. 저는 원주로 갔고, 그쵸. 이동환 기자는 어디로 갔죠?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아, 서울 왔죠? 네. 대구 갔다가 서울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저희가 오전 9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대구로 가야 되는데 우리 네. 이동환 기자는 놀죠? 아니죠. 예, 또 이제 업무를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한 3, 4일간의 일정을 보면 이동현 기자께서 굉장히 지금 바쁘시고 터프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촬영하는 것도 이제 워낙 이제 또 저녁에 대구 취재를 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경기가 있다는 거는 기쁜 일이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가야죠. 네.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티 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댓글이 오늘 이번에 많아요. 우리 1인호구의 자랑. 자, 네. 댓글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투 더 레인 네임님이 네. 오리온의 딜레마 이렇게 하시면서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네, 이렇게 네. 꼽아주셨습니다. 허이령의 빈자리, 네. 라둘리차의 느린 두발, 네. 감독의 전술부재, 이대성의 무리한 플레이, 그리고 할로웨이 자유투 이렇게 진짜 요목조목 이렇게 네. 꼽아주셨어요.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오리온의 어떤 그 단점인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이게 또 어떤 순간에는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너무 이제 단점만 너무 예리하게 이렇게 연출해 주셔서 오리온이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 그렇죠. 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리온이 그렇죠. 또 디비전에서 승리를 갖다 거뒀고 물론 이제 답답한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오리온 편에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피그램님이 최준영 컨디션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정도 폼이면 MVP 후보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두 기자님의 투표권이 주어지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좀 물어보셨어요. 최준영이 어떤 현재 경기력.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면 MVP 모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네. 이제 1라운드에 사실 허웅 선수에 대해서 이 정도 모드면 MVP 모드인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시즌은 좀 길고 그쵸. 그런 상태에서 좀 꺾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허웅 선수가 지금 살짝 좀 꺾여 있는 그런 상태고 뭐 최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허웅 선수보다는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SK 시스템이 지금 워낙 이제 공고하게 좀 받쳐주고 있고 그렇죠. 그 속에서 최준영 선수의 어떤 그 재능이나 경기력이 지금 빛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갈 것 같긴 한데 뭐 또 좀 봐야죠. 이 부분은. 그렇죠. 네, 지금 같은 상태면 투표권이 있으니까 주어진다면 최준영 선수 충분히 MVP 저는 이제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저도 최준영 사실 동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MVP 레이스 순위를 매겨라 이러면 저는 최준영 1위, 2위 이제 허웅 뭐 이렇게 일단은 탑 2로 두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을 고려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좀 봐야 되긴 하는데 허훈 선수가 복귀를 했을 때 폼이 좀 어떻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저는 SK 보면은 최준영이 워낙 좋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김선영도 상당히 경기력이 좋거든요. 지금. 안영준도 좋고요. 네, 안영준도 좋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또 표 나뉘기 그런 좋은 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변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KMS님이 SK한테 이제 진 경기는 라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의견을 또 이제 길게 써주셨습니다. 이제 KT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러면서 이제 써주셨어요.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호흡이 복귀한다면 저는 SK 솔직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신감 네. 두고 봐. 이제 에이스 돌아오면 우리가 박살 낼 거야.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그 뉘앙스로 댓글을 갖다가 써주셨어요. 아니 원석영 기자는 사실 댓글을 이렇게 읽을 때 감정이입을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이동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연기력을 넣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안 됐는데 원석영 기자가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네. 네, 우리가 또 좋은 거는 보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석영 기자 때문에 피곤해졌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약간 감정이입을 더 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담백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원하신다면 제가 또 한 연기를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 왜 이렇게 뭐- 오버하냐 아이, 이러지 마세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네. 정말 지금 KT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팀은 전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좋다. FA 영입이 알짜로 2명이 영입이 됐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하윤기 선수가 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고 여기 기존에 양홍석이나 김영환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고 또 이옵선이 마이크 마이어스 선수가 의외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팀은 그쵸. 전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 수비 자체가 지금 박지원, 정성훈 선수 워낙 견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좀 상대를 죽이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상태에서 허훈 선수가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한다면 뭐 KT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앤드류님이 네. 이도환 기자님 저번에 경기장 오시는 거 봤는데 가방을 덩치보다 큰 걸 들고 다니시는데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김현민님이 이동환 네. 기자님 23일 오리온전 때 동천체육관 네. 화장실에 우연히 뵈서 인사를 한다 민망할까봐 그냥 갔는데 다음번에 보면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또 이렇게 인사하고 받는 건 좀 네. 뻘쭘하긴 하죠. 네. 그러나 우리 이동환 기자는 다 받아줍니다. 아 저는 다 받아줘요.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인사해 주시면은 아마 저랑 인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진짜 하고 저 이분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동천체육관. 화장실에서 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동환 기자가 볼일을 보고 있어.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인사를 하면 이렇게 딱 받아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거 상당히 민망한데? 그러니까 하체는 병기를 향한 채로 상체만 숙이는. 예, 사실 이제 그런 이렇게 아니 네,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니, 하체까지 돌릴 순 없잖아요. 그분을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저는 예. 그런 예의는 차리는 사람입니다. 제 1위 농구가 19금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인사해 주시면은 저는 뭐 언제든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앤드류님께서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 치킨 2마리를 항상 넣고 다니고 그렇죠. 저는 1인 1닭이 아니라 2닭 하는 사람이라 그 가끔 기분 좋을 때 저 닭다리도 주고 해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진짜 간식이나 이런 거 무조건 넣고 다닙니다. 당이 잘 떨어져요. 근데 저한테 하나도 주는 게 없던데. 그거는 이제 사람 따라서. 농담이고. 포카칩 하나를 줘라. 포카칩 하나 드릴게요. 다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또 특성이 뭐냐면 지방 출장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영남을 많이 가서 옷을 좀 바리바리 싸고 다닐 때가 있어요. 끝나고 뭐 바로 올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거기다 이제 제 몸까지 크니까 제 부피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눈에 엄청 띌 거예요. 가방도 엄청 크고 몸도 엄청 크고. 예, 그렇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이게 우리 이동환 기자의 매력입니다. 네, 그렇죠. 예. 거구가 보이면 이동환 기자일 수 있다. 그게 귀여워. 예.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귀엽다는 말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귀염이.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도 웅이 귀여움 지구부셔님이 이동환 기자님 DB 우승하면 연애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 연락 주세요. DB 우승할 겁니다. 네. 심쿵했어요. 네.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동환 기자 멘탈이 유리여가지고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우승했는데 이게 연애 책임 못 지면 이동환 기자 상당히 심하게 삐집니다. 저 요 닉네임 9글자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지금 발목 잡히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요즘에 DB가 약간 불안한 거 보고 일부러 이렇게 댓글 남기신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리오넬 메시님이 KT 팬으로서 1위 농구 항상 잘 챙겨보는 1일입니다. 허훈 선수 복귀 후 활용 방법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4쿼터 공격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랜 B로 허훈 선수 슈팅 가서 쓰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셨고 그래서 메인볼 핸들러라면 이제 체력적인 어떤 소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슈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슈팅 가드로 쓰는 것도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뭐 한번 테스트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드가 지금 뭐 박지원이나 정성우의 어떤 수비력을 살리는 방향 그리고 허훈 선수와 같이 공존하는 방향 이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훈 선수가 이제 뭐 살짝의 약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메인볼 핸들러 역할을 했을 때 사실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에 4쿼터 승부처에서 슈팅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실책이 좀 이제 많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제
줄이는 게 좀 중요하죠. 특히나 플레이오프나 이럴 때 예, 그런 점에서는 이런 이제 플랜 B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KT가 올 시즌 전에도 허훈의 사실 그 허훈의 비중을 줄이는 게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어떤 체력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효율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사실은 투가됐을 때 허훈을 웬만하면 좀 2번으로 쓰고 코너나 윙에서 좀 슛을 던지도록 유도를 했고 사실 컵대회 때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정성우랑 같이 쓸 때 아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허훈이 복귀했을 때 그런 모습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포워드 3명이랑 같이 설 때는 뭐 당연히 포인트 가드를 보는 거지만 어떤 수비 활동량을 위해서 정성우나 박지원이 투입될 때는 웬만하면 2번 쪽으로 이 선수의 공격력 극대화 그리고 어떤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DB가 허웅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다만 DB는 다른 옵션들이 좀 지금 효율이 떨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4쿼터에 허웅이 슛을 던진 타이밍에 접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KT는 허훈이 4쿼터 뭐 마지막 5분 동안 비중이 높아질 때 어느 정도 리드를 잡고 간다든지 이런 조금은 여유가 있는 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전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똑같은 전략을 써도 KT가 약간 더 나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사실 이제 KT가 좀 테스트했던 게 이게 저는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용어가 뭐 확실한 용어는 없는데 그러니까 더블 2대2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뭐 김영환이나 김동욱이 볼을 잡고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가짜 9번 예, 그 제로톱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이제 외국인 선수가 2대2 공격을 하고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핸드폰 플레이로 호은 선수가 다시 2대2 공격을 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호은 선수의 비중을 갖다 줄이고 그러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를 해봤죠. 이런 식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걔가 이제 같은 괴이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렇게 하면 KT는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등판을 하셨네요. 네, 꼬마킴. 네. 안녕하세요, 김진성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진성킴이라는 분이 네, 댓글 네, 다셔서 다뤘는데 제가 담긴 댓글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를 한번 거론해 주시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저를 고맙습니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여성에 관심 많다는 유 선배의 지적 예리하네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제가 네. 김진성 기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글도 굉장히 잘 쓰시고, 그렇죠. 그리고 네. 취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 농구 사랑이 찐이에요. 이분도.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김지성 이제 선배를 선장에서 뵈면은 항상 유리농구 얘기를 꺼내세요. 왜냐면 애청자세요. 진짜 애청자시고 예전부터 정말 저희 방송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도 농담 많이 해주시고 정말 장난 많이 쳐주시는 저 감사한 선배거든요. 그렇죠. 네, 김진성 기자. 사랑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댓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일단 그 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팁,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시즌 첫 연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현대모비스는 항상 강팀이었고 뭐 시즌 출발이 막 쭉쭉쭉 가다가 이제 우승하고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올 시즌은 사실 살짝 힘들었죠. 1승 6패까지 밀리다가 그래서 뭐 LG와 현대모비스가 지난 그 토요일 게임을 했는데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게임이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어쨌든 시즌 첫 2연승을 하면서 그 어떤 부활의 기틀 요 부분을 갖다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KCC전 패배가 데미지가 굉장히 맞죠. 커 보였거든요. 연장 정말 길게 가면서 졌는데 어떻게 보면 KT 잡은 게 굉장한 분위기 반전이 됐던 것 같고 공격에서 어쨌든 이제 좀 공격력이 약간씩 살아나는 모습. 근데 아직은 또 불안 요소는 있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또 저희가 지난주에 굉장히 또 나름 이슈가 됐습니다. 이 외국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네. 예. 저는 이제 숏농파잖아요, 늘. 예. 한결 같거든요, 작년부터. 저는 반 숏농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숏농이 그립다 이렇게 했고 이 기자는 숏농이 아니어도 괜찮다. 지금은 다른 어떤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제 외국 선수 얘기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의견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그쵸. 얘기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주장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숏농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과 단점이 이제 뚜렷한 그런 선수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득점에 대해서는 뭐 리그 최상급. 근데 이제 주변을 좀 해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비가 좀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약점이니까.
그리고 이제 쇼농 선수가 다혈질에다가 팀의 흐름을 좀 깎아먹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저는 약점들이 좀 더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 선수보다는 좀 더 조화로운 부분들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외국인 선수들 어시스트를 많이 해주고 리바운드 많이 해주고 구준을 많이 해주는 그게 저는 이제 라시온 토마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아직까지 입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라시온 토마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LG전에서 사실 승리 갖다 거뒀지만 얼클락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죠. 근데 그렇죠. 라시온 토마스 선수가 많이 못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리학 감독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라시온 토마스가 조금 이상하다. 지금 햄스트링 부상도 있었던 것도 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약간 좀 이게 성격에 대한 어떤 기복이 있다. 그래서 출전을 갖다가 많이 못 시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선수가 뛰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수비에서 효율적일 거고 이 수비에서 효율적인 걸 공격에서 나눠하면서 뭔가 이제 이상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라시온 토마스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다 보니까 현대모비스의 그 여러 가지 약점들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죠. 뭐 현대모비스의 약점이라고 그러면 LG전에서 나왔다시피 여전히 이제 외곽 압박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승부처에서 공격이 혀를 갖다 뚫어줄 어떤 지금 카드가 지금 상태에서는 함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유지혁 감독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함준의 1대1은 임시 방편이고 실제로는 이런 그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서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수비가 굉장히 강해지고 트랜지션이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얼리 오펜스가 되고 여기서 공격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함지훈의 비중이 한 번씩 높아질 때가 있어요. 작년은 현대모비스 시즌 초반에 스타트 좀 안 좋고 좀 서명진 더 헤매고 지금보다도 이럴 때 이제 함지훈과 어떤 션농의 2대2라든지 아니면 함지훈과 션농의 하이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함지훈의 포스터 매치업상 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때 뭐 서민수나 이렇게 좀 약간 뭐 이제 몸싸움이 약한 4번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 이제 비중 한 번씩 높여줄 때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매치업상 그런 게 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다만 유작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진짜 임시 방편, 조커 카드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어떤 펜은 이제 다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이 함지훈 조커 카드를 자꾸 이제 꺼내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사실 이게 매치업만이 아니라 그냥 현대모비스 자체가 지금 5대5 게임에서 함지훈만큼 좀 효율적인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쇼농의 빈자리가 아쉽긴 한데 저는 여전히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솔직히 저는 이번 시즌 시작할 때 5대5 게임에서 메인이 누구냐? 당연히 이우석과 서명진일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우석은 이제 뭐 이제 좀 뭐 피부 조금 안 좋았다,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다고 올라오는 중이고 사실 이 선수는 보니까 트랜지션에서 더 강점이 있어요. 맞아요. 예, 5대5보다는 예, 5대5에서 아직 약간 뭐 존재감이 약간 약하달까요? 그 예. 2년 전, 3년 전에 양홍석, 안영준 같은 느낌. 그러니까 메인 볼 핸들러 맡기기 약간 불안한데 굉장히 저돌적이고 돌파를 잘하고 거기에 가끔 이제 석점슛을 갖다 넣어주고 그러면서 수비하고 요런 지금 스타일인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명진은 사실은 제가 뭐 한 지지난주에 또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또 원상복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코트 라인에서 핸들러들이 위협적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고 이런 게 사실 별로 안 나요. 오히려 이현민이 나왔을 때 이게 더 잘 돼요, 사실은. 그래서 1쿼터에 요즘에 이제 스타팅으로 이현민 선수를 쓰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초반에 조금 안정적으로 초반부터 이제 핸들러 게임이 막히면은 이게 게임 플랜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고 나중에 쫓아가야 되는 그림으로 게임을 스타트를 하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함지훈 카드가 자꾸 쓰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제 함지훈 또 체력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노장이다 보니까 4쿼터의 빈도를 높이는 거죠. 그 전까지 약간 버티기 모드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공격적으로 아직은 뭔가 2연승을 했는데도 이제는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여전히 이제 LG전에서 좋았던 건 뭐냐면 거기 이제 아센 마레이 선수가 림포스트 지역에서 어떤 그 파워가 좋고 거기서 우겨넣는 득점들이 우겨넣는다기보다 이제 기술적인 어떤 득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기습적인 트랩을 들어갔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LG가 흔들리면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10여 점 차로 앞서 나갔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이재도 이관희 선수가 압박을 가하면서 현대모비스 전방 가드진이 흔들리니까 거기서도 이제 추격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객관적인 어떤 전력이 지금의 약점 현대모비스는. 근데 결국 이제 함지훈 선수 카드를 적절하게 쓰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는 얼클락을 1대1로 막으면서 LG의 공격을 이제 2대 공격이 아닌 1대1 공격으로 아센마의 1대1 공격으로 유도를 하면서
LG의 공격 루트를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이제 그렇죠. 이런 어떤 세부적인 작전들은 여전히 이제 현대모비스가 잘 하는데, 근데 전체적인 틀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 보니까 객관적 전력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게 이게 저는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서명진 선수의 불안함.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라션 토마스가 본격적으로 좀 합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근데 요 두 부분을 갖다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해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정도만 해결을 하고 김국찬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이런 공격 흐름이 조금 좀 원활해지면서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뭔가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 좀 선순환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한 1주, 2주 정도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김국찬의 복귀가, 그러니까 김국찬이 당장 몸 상태나 체력을 좀 더 봐야겠지만은 약간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도 제가 자꾸 지난 시즌에 비교해야 되는데 지난 시즌 초반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틀 자체를 크게 한번 바꾸면서 분위기 반전을 좀 하면서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보면 그 틀을 바꿀 때 김국찬이나 어떤 이제 전준범의 어떤 전준범이 크게 코트를 스윙하는 움직임을 늘리고, 그렇게 이제 좀 촌농에 볼 투입되는 패턴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서 공격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김국찬이 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슈터들의 오프볼 무브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지금 스윙은 정성호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출전 시간에 주는 신민석 같은 경우는 볼 없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조금 흔들면서 균열을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은 아니에요, 이 선수들은. 근데 김국찬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옵션들이 하나 추가됐을 때 또 뭔가 유기성이 발휘가 되면은 현대모비스 오펜스가 약간 나아질 여지는 있다. 이 생각은 저도 들더라고요. 김국찬 선수가 샤프 슈터이기 때문에 스트레치 효과는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골 밑에 어떤 비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내외각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이제 공격 밸런스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좋습니다. SK는 SK대. 현대모비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7승 2패 1위를 달리고 있고, 가스공사 LG전에서 승리 갖다 거뒀는데, LG전 승리가 사실은 연장 혈투 끝에 승리 갖다 거뒀어요. 굉장히 고전한 게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SK가 사실은 지난주 경기 내용들만 보면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독 1인데 뭔가 상대를 완전 두들겨 패면서 압도하면서 여유 있는 승리 이런 것보다는 한 번씩 추격당한다든지, LG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잡아가야 되는 게임인데 고전하다가 LG가 백투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하다가 이제 잡은 이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은 확실히 강합니다. 이 팀은 기본 전력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게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LG전 연장 혈투 승리도 이게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SK의 사이클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전했다기보다는 이런 게임들 넘기는구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정규리그 때 이제 경기력의 어떤 사이클은 있는데 SK 전력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사이클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넘기면서 LG전 승리 갖다 거뒀다. 이 팀이 전력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가스공사전도 경기 내용 보면 전반에 2쿼터에 특히 압도를 하다가 네. 3쿼터 때 갑자기 훅 추격을 하면서 되게 위험했었어요. 사실은 되게 불안하게 가다가 결국엔 잡은 게임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진짜 똑같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1위더라도 100%는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단점들이 나오고 라운드를 길게 치르다 보면은 되게 선수 집중력 떨어지는 경기라든지 흔들리는 게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강팀과 애매한 강팀의 차이는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그러면서 승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네. 만약에 여기서 덜미를 잡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연패로 가면서 좀 이제 떨어지는 경향이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끊어내 버리니까 SK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1라운드 지금 7승 2패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가스공사전 보면서 아직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완벽하지 않은 부분 이 어떤 걸까 사실 좀 유심히 좀 체크를 했는데 이게 그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SK의 그 불안감, 특히 지난 시즌 SK의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다시 나오는 게 약간씩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SK가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시즌 전부터 최준용 원희가 너무 중요하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이동환 기자가 또 전희철 감독 얘기를 하면서 세 명만 잘하면 된다. 원희, 최준용, 전희철 감독.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셋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SK가 좋은 전력을 1위라는 결과를 치환하는 어떤 이유인데, 근데 이제 SK가 경기 중에 혹은 이제 한 경기 자체를 좀 흔들릴 때 보면은
그 원희가 조금 이제 볼을 끈다든지 아니면 원희의 어떤 수비 활동력이 떨어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이없는 좀 이지 득점을 준다 이런 식의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SK가 좋은 거는 원희가 포스터 빈도를 줄이고 그 이제 거의 뭐 엘보와 이제 약간 하이 포스트와 엘보 요쪽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스크리너 역할 많이 하고 받아서는 플로터로 간결하게 마무리.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다 보니까 공격 정체가 되게 줄어들었어요. 대신 김선영과 최준영 핸들러 비중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근데 이제 한 번씩 불안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원희한테 포스트업 옵션을 주다가 게임이 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희의 포스트업 옵션은 물론 들어가면 강력한 옵션인데 그 예전에 SK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그 약간 제 단초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전희철 감독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을 통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전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공격이 안 되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또 원래 모습대로 원희 스크리너 많이 활용하고 이걸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록을 보면은 원희 포스트업 빈도가 지난 시즌에 한 34%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번 시즌 거의 절반으로 그렇죠. 17% 줄어들었고 피크널 롤맨은 10%에서 거의 한 18%,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에 SK 코칭 스태프가 원희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SK의 전체적인 좀 공격력을 좀 강화시켜주는 이런 그림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희철 감독이 처음에 원희를 갖다 선택을 했을 때 왜 그랬지? 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원희가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전희철 감독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원희를 갖다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어떻게 사용했을 때 최적화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알겠는데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를 하니까 원희 어떤 효율성이 정말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원희가 효율적이지 않을 때는 뭐냐면 밖에 나와서 석점 쏘고 그렇죠. 스크린 많이 안 걸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활동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라니까 공격에서는 그렇게 하면 거기서 공격에서는 효율성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업 시키는데 포스트업이 사실 키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테크닉은 좋긴 하지만 플로터는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비에서는 이제 외곽까지 나와서 이제 뭐 해치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원인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상대 메인 핸들러의 기본적인 마크를 최원혁, 오지현을 구성해가지고 원희의 활동 반경을 자체를 미리 줄여놓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골밑에서 버티는 힘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원희의 어떤 수비 약점을 가리고 골밑에서 버티는 힘을 이용을 해서 수비의 어떤 효율성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세에서 세밀한 장치들을 많이 해놨다. 그렇죠. 이게 원희의 최적이었던 사용 설명서고 그게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김선영과 원희에 대한 의존도를 갖다 줄이겠다 했는데 여기서 대전제가 계속 깔리면서 뭔가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김선영이 사실은 볼 핸들러 역할을 했을 때는 이걸 40분에 줄창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 선수도 그렇죠. 얼리 오펜스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근데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는 이 선수의 어떤 강점이 좀 바래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빅빅 피켓놀 그러니까 안영준이나 최준용을 같이 메인볼 핸드로 섞으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함을 주고 SK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효율적이든 효율적이지 않든 우리가 이런 펜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 수비가 준비할 게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SK의 공격 루트가 다양화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효율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좋고 근데 저는 좀 걱정이 어떤 부분이 걱정이냐면 SK가 지금 원희를 예리하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팀들이 전력이 지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쵸. 한 3라운드, 4라운드 되면 지금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KGC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도 이제 안정적으로 변하면 좀 올라올 수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들 상태로 이제 정면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약점들, 이런 딜레마들이 조금씩 불쑥불쑥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또 SK의 어떤 숙제로 남겠죠. 그렇죠. 참 이게 시즌이 참 길다는 게 그냥 새삼 느껴지는. 그러니까 1라운드 사실 이 SK 불안 요소도 1라운드 중반까지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1라운드 막판 되니까 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버릇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SK는. 예. 근데 SK가 비시즌 준비가 이제 철저했고 그게 이제 1라운드 7승 2패로 나갔다. 이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희철 감독이 초보 감독이지만 초보 감독답지 않은 어떤 그 팀 관리를 하고 있다. 네.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DB가 이제 5승 4패, 4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지금 연패에 빠졌습니다. 예, KGC전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좀 무기력한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온전에도 패했는데 이 두 경기의 특징이 이제 굉장한 어떤 저득점에 시달렸다는 점. 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시즌 개막 때부터 언급해온 허웅 의존도, 네. 그리고 이로 인한 딜레마, 이게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리온전에서 허웅 선수가 3점슛 10개 던져서 하나도 안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상문 감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웅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 자기는 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 슈터라면. 그럴 수 있고 지금 허웅 선수가 비시즌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발목 부상 그리고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게 겹쳐져가지고 일시적인 뭐 부진이지 허웅 선수 기량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뭐 맞는 말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허웅 선수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DB가 허웅의 과도한 의존도, 공격에 대한 의존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푸느냐. 근데 지금 구조상으로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예.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 다른 선수들이 석점이 좀 터지고 얀테 메이튼이 와서 그 공격 루트를 갖다 다양화시켜줘야 돼요. 그쵸,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허웅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어들고 허웅 선수도 집중 견제가 조금 풀어지면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 공격의 효율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오리온전에서 전반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카무라 타이치 선수가 한 3번 정도 미드 레인지에서 점퍼를 성공시키면서 의존도를 줄여줬고 또 정호영 선수가 또 저돌적인 어떤 돌파라든가 미드 점퍼로 괜찮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반에 되는데 승부처에서 과연 이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안 나왔죠. 그렇죠. DB에서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여전히 이제 불완전한 어떤 그런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불운했던 건 뭐냐면 얀테 메이튼 선수가 발목이 좋지 않은데 지난 경기 이정현 선수에게 또 이렇게 이정현 선수 수비할 때 얀테 메이튼 선수의 어떤 충돌이 있었죠. 충돌이 있어가지고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얀테 메이튼 선수가 뭐 발목이 다시 덧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근데 여기서 얀테 메이튼이 좀 더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DB 어떤 공격의 어떤 시스템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 이게 호응의 의존도에 의한 어떤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리고 강상재가 들어올 때까지 존버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진짜 저도 지금 로스터 구성으로는 메이튼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메이튼이 부상도 있고 사실 이 선수가 부상 당하기 전에도 경기를 보면은 사실 그렇게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이제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많은 구단 관계자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면 탐은 냈지만 한국에 올 수 없는 선수로 인식이 되던 선수가 왔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지금 아직 그 존재감이 미미하단 말이에요. 원래 같으면 허웅 메이튼 원투펀치 해야 되고 메이튼과 김정구의 뭐 빅빅 피켓롤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허웅이 받아먹는 득점이 좀 많아져야 돼요. 이 스팟업으로. 근데 이게 아니고 허웅은 계속 볼 없이 계속 움직여 다녀야 되고 메이튼은 약간은 뭔가 정적인 어떤 그리고 겉도는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허웅과 메이튼이 결정적으로 서로 다른 옵션이라 하더라도 둘이 시너지 내는 그림도 잘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SK가 최준현 안영준과 뭐 원희의 어떤 2대2로 요 이제 김선영 의존도를 줄이는 것처럼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이튼 옵션 자체가 좀 약해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DB가 컵대회나 지난 시즌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어떤 메인 옵션들이 있을 때 외곽에서 동반으로 터지는 이 3점들이 되게 무서웠는데, 그렇죠. 이번 시즌은 지금 김영훈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게 더 약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공격력이 줄어들고 DB가 요즘에 경기를 준비할 때 일단 수비전 여기서 어떤 허웅의 의존도를 낮췄다가 4쿼터에 승부를 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플랜이 가는데 이게 두 경기 연속, 일단 첫 경기 이제 KGC전은 아예 뭐 그 플랜 자체가 통하지 않았고 두 번째 경기는 클러치 때 허웅이 슛이 안 들어가면서 이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DB가 지금 1라운드 이 정도 성적이면 저는 나름 괜찮다고는 보는데, 네, 맞아요. 근데 완전 선방했죠. 네, 이 정도면 되게 선방인데 약간 뭔가 외나무 다리 걷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예. DB가 어제 오리온전은 사실은 좀 뼈아픈 패배라고 할 수가 있고 경기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네. 전반도 잘했고 이제 오리온이 굉장히 말리는 그런 게임이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이상문 감독 그런 얘기했어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실수한 게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승부처에서 그 3위 지역방을 썼는데 처음에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그 오리온이 제대로 풀지는 못했는데 그걸 너무 오래 썼다. 사실은 이 3위 지역방어가 그 지역 방어가 잘 먹힐 때 쓰다가 언제 푸느냐, 그래서 다시 또 세팅을 하느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DB가
섰을 때 이제 한호빈 선수가 3점슛 2방을 넣으면서 8점 차 리드가 확 줄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호빈 선수가 석점슛을 한 번 넣었을 때 이때 풀었어야 되는 건데 풀고 또 이렇게 보다가 또 다시 쓰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정호영을 넣고 윤호영을 뺀 거. 그러니까 수비를 강화를 해야 됐었는데 다시 이제 공격적인 카드로 가다가 오히려 이대성에게 맞았다. 그렇죠. 요 두 부분인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왜 그럴 수 있냐면 DB가 사실은 이 선택이 굉장히 많아지는 팀이에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팀. 이게 객관적 전력이었던 저는 한계라고 보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메이튼이 김종규와 예를 들어서 저는 피켓롤을 굉장히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튼이 어떤 강점이 있냐면 빅맨 치고는 굉장히 메인 볼 핸들러로서 그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쵸. 패싱을 뿌려주고 자기가 돌파를 해주고 김종규를 살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다재다능함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삼각 그 어떤 그 편대에 빅3를 갖다 만들면서 하면 DB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홈우전도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건데 이걸 이제 풀기 위해서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이튼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상 궤도로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1승 1패를 하면서 강상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큰 어떤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라운드부터는 DB가 진짜 진정한 버티기 싸움인 것 같아요. 2라운드가 굉장한 고비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DB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파해법이 이제 팀들 사이에서 수비에서의 파해법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부터는 DB가 여기에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이는 게 이슈인데 2라운드 DB의 어떤 경기력과 성적이 저는 어떻게 시즌 전체에 약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DB의 순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뒷얘기 뭐 간단하게 두 개만 얘기를 하면 이상범 감독이 이제 어제 그 별명으로 좀 작전 타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예전 그 리그컵 때인가 박경 선수를 아이버슨 그렇죠. 박경 선수 고교 때 별명이 아이버슨. 마산 아이버슨이었죠. 야, 네. 버슨이 이랬다가 김종규 선수가 이제 막 웃음 터지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게 좀 전달이 빠르긴 한데 좀 자제를 하려고 그런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호영, 윤호영 두 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영이 나와 뭐 이렇게 했을 때 두 명이 다 이제 뽑고 있는 그런 이제 혼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별명을 부르는데 그 부분 좀 자제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작전 타임을 이제 선수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찬희 선수에 대해서 좀 칭찬을 했는데 예전에는 박찬희 선수가 이제 자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패턴만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팀 전체를 보고 이제 센터 쪽의 어떤 패턴이 중요한 건지 가드 쪽의 패턴이 중요한 건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살피면서 지금 한다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DB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의존도가 살짝 있고 위기가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 6승 3패 2위로 1라운드를 마쳤고요. 지금 이제 삼성과 DB까지 잡으면서 다시 연승을 달리는. 사실 LG한테 잡힐 때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였는데 바로 또 분위기 반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의 81대 76으로 승리를 갖다 거뒀고 DB전에 72대 68로 승리를 갖다 거뒀잖아요. 네. 근데 오리온이 지금 6승 3패 뭐 꾸역꾸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이 팀이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2위인데 불안해. 예. 삼성 디비전 전부 접전 끝에 이긴 게임이었어요. 예. 근데 또 잡은 경기는 사실은 삼성 DB는 객관적 전력 자체가 놓고 뭐 오리온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근데 고전하면서 꾸역꾸역 잡는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그렇죠. 그냥 불안하다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네. 일단 좋은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저는 이제 그 이정현 선수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이 선수가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렇게 경기를 갖다 보면. 그쵸. 네. 삼성전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김시래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그러니까 이 이제 삼성이 오리온전 내용을 보면은 김시래 힉스 2대 게임 자체가 거의 좀 옵션이 되게 많이 약해졌거든요. 뭐 이거는 또 삼성 얘기할 때 또 해야겠지만은 여기에는 사실은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김시래에 대한 어떤 마크를 굉장히 잘해주면서 이제 나온 현상이었고 뭐 디비전 같은 경우도 이정현이 기본적인 수비를 해주면서 게임 운영까지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리온이 사실은 이 팀이 외국 선수 경기력이 다 안 좋습니다. 할로웨이가 좋았다가 약간 조금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런데도 오리온이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기는 이유 이 가드진 한호빈, 이정현 그리고 약간 롤이 달라진 이대성 이거의 위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력의 한 70% 정도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정현 선수가 메인 볼 핸들러
를 수비를 하면서 득점을 해줘요. 맞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공수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리그의 가드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허웅 선수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다른 선수들에게 맡기고 공격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수비까지 같이 맡겨주면 공수 밸런스가 살짝 흔들릴 수 있거든요. 허웅도 그렇고 호운도 그렇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대성이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대성도 승부처에서 그런 이제 슛 셀렉션이 좋지는 않고 뭐 두경민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뭐 몸 상태가 좋지가 않고 김낙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신인인 이정현 선수가 어제도 허웅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았죠. 잘 막으면서도 자기가 공격할 때 공격 역할을 갖다 잘해줬는데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드 점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스크린을 잘 타고 거기서 미드 점퍼를 딱 쏘는데 이건 그냥 들어갔네. 그냥 쉽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승부처에서 석점을 갖다 넣었을 때 석점이 좀 빗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수비 부담에 따른 어떤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게 살짝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현 선수를 너무 그렇게 쓰지 말고 살짝 이제 조절해가면서 이대성 선수도 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들 네. 좀 보이고 있어서 이정현 선수가 뭐 제가 이제 그 신전에는 좀 애매한데 이 선수가 어떻게 될까? 그 신장도 작고 그래서 실링도 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평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가진 게 많은 선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리온과 현대모비스 붙었을 때 이게 비교가 되게 많이 되는데 저는 이번 주에 보면서 이제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와 서명진 그러니까 동갑인데 한 명은 고졸, 한 명은 4년. 이정현 선수는 얼리로 나왔어도 되는데 왜 안 나냐 아쉬움 있는 선수. 서명진은 그래도 얼리로 잘 나왔다고 평가받는 선수인데 맞붙으니까 이정현의 압승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얼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얘기도 저희가 잠깐 꺼냈었는데 근데 그냥 가드로서 핸들러로서 이정현과 서명진은 왜 다를까? 왜 차이가 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좀 가장 대표적인 하나 미드레인지 게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정현 아까 말씀드린 그 미드레인지 슛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요걸 이제 스네이크 드리블이라고 하는데요. 픽을 받고 어떤 한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약간 흔듭니다. 이게 이렇게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요즘 NBA 보면 이제 크리스 폴, 트레이 형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어떤 무브죠. 그러니까 사이드 라인 쪽으로 갔다가도 엘보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방향전을 하면서 타이밍 보고 미드레인지 풀업 점퍼로 올라가는데 이정현이 이게 엄청 알고도 못 막는 무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쳤다가도 왼쪽으로 핸들링 하면서 올라가는 이 뱅크샷으로 미드레인지 하는데 서명진은 사실 이게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하다가 그냥 잡아버려요 볼을. 그러면서 완전 또 동맥경화. 서명진 선수 미안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기술적인 어떤 차이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정현이 상대 강한 압박을 받아도 기본적인 파워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미드레인지 어떤 움직임, 볼 핸들링 이게 되니까 공격을 좀 더 잘 풀어가는 게 아닌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선수는 그 서명진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계속 서명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 스피드가 있어요.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 하체가 좋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돼요. 그 유로스텝 같은 경우에도 이 선수는 잘해요. 맞아요. 그래서 1대1 돌파를 할 때 어떤 자신감이 있고 언제든지 이제 리머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명진 선수가 짧게 간결하게 농구를 한다면 이 선수는 길게 하면서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드리블 돌파를 하는데 돌파를 했다가 거기에 상대 센터가 수비에 어떤 그 맥을 짚고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그냥 쭉 나가버려요. 그래서 반대편 그 위크 사이드 쪽으로 순간적으로 패스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즉 이제 이런 그 순발력이나 어떤 그 체인지 오브 디렉션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정현 선수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이제 공수가 다 되니까 저는 사실 이 선수가 신장이 크지가 않아요. 막 강구주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프로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사이즈 문제 때문에 어떤 그 미스매치에 대한 수비가 해결이 될까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굉장히 좋고 그 오리온이 사실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한호빈 이대성이 들어왔을 때는 좀 단조로웠지 않습니까? 그쵸. 예. 한호빈이 뭐 예를 들어서 메인 그 볼 핸들 역할을 하고 이대성이 이제 슈팅 가드 역할인데 둘이 반반 나누는 그러면서 좀 이제 어색한 동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정현이 들면서 한호빈과의 어떤 합
이대성과의 합 이 부분이 이제 기름칠이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 오리온을 보면은 이 한업이 이대성이 진짜 어색했다는 말씀이 맞는 게, 그러니까 둘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핸들러로서 이제 이정현 같은 게임은 아닌 거죠. 조금 이제 뭔가 안정적인 게임이 안 되는데, 근데 또 어쨌든 오리온은 뭐 기대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근데 이제 그때 이대성이 한 번씩 아까 뭐 이제 댓글에도 나왔지만 무리한 어떤 플레이라든지 실책성 플레이로 게임 흐름을 그르치니까 강훈철 감독 경기 후에 뭐 어떤 이대성의 경기 운영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정현은 그러니까 이게 이대성을 굳이 이대성에게 그런 플레이를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다른 선수 카드 하나로 그게 그냥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오리온이 네. 지금 3순위로 이정현을 잡은 거는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완전히 대박인 거죠. 초대박이죠, 땡큐인 거죠. 땡큐. 예, 예, 거의 뭐 FA 하나 영입한 FA 대화 하나 영입한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진짜로 한 10억 벌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 네. 근데 이제 오리온이 지금 이제 그러면서 객관적 전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 꾸역꾸역 이기죠. 근데 그쵸. 이게 이제 외국인 선수의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사실 디비전이 거의 피하는 게임이었는데 막판에 이제 승리 갖다 거뒀고 근데 여기에 라둘리차와 할로웨이가 두 선수가 6점 넣었어요. 합쳐서. 네. 그리고 라둘리차는 제가 어제 경기 봤을 때 솔직히 좀 심한 표현은 간첩인 줄 알았어요. 네. 엑스맨. 네네네. 예. 엑스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라둘리차를 어떻게 할까? 그래 요즘 강호준 감독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둘리차 뭐 원래는 이제 둘리라고 별명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국민의 사랑을 받아라. 예. 요즘 그렇게 안 부른답니다. 아, 그냥 아니, 라둘리차라고 부른다. 감독이 화가 많이 나셨네요. 화가 많이. 아 근데 저는 진짜 어땠냐면 요즘 라둘리차 경기 보다가 이거 원래 이름값이 되게 높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보다가 어떻게 잘한 거지 저 선수가? 그렇죠.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해서 예전 영상을 다시 찾아볼 정도로. 제가 너무 뜻밖이라. 제가 최근에 살짝 충격받은 선수가 두 명 있는데 네. 한 명이 이제 BNK 김한별 선수. 네. 네. 그 몸이 좀 이렇게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상적으로 너무 못할 것 같아 보이고 라둘리차가 그래요. 라둘리차가 그래요 지금. 둘 다 약간 이제 이제 약간의 에이징 커브라든지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선수의 저는 부진은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이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지금 몸 상태가 경쟁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발이 붙어 있고 뭐 네,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포스터 공격 효율이 현재 최악 수준이잖아요. 뭐 네. 수치로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수를 1대1 그골 밑에서 1대1은 박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오리온 강훈준 감독이 이 선수를 잘 써야 돼요. 그러면 더더욱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포스트 지역에 박아놓고 여기에서 패싱 게임을 하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처음에 하다가 말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라두리차 선수가 거의 최악으로 지금 치닫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고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조금씩 쓰긴 쓰는데 이게 완전 민폐 수준의 어떤 그런 경기를 갖다 보이고 있고 머피 할로웨이를 갖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할로웨이로 이제 좀 땜빵인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한 번씩 드러날 때가 있는 게 이제 삼성과 경기 보면은 이제 그 삼성 오셰프와의 매치업의 사이즈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를 너무 뺏기고 세컨 찬스를 자꾸 삼성이 주는 그러면서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로웨이가 되게 좋아요. 이 옵션으로서 이 정도 해준 선수가 거의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매치업 상황에 따라서 이 선수의 어떤 단점들이 좀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수에서 어떤 폭이 좁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둘리차가 올라와줘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중국 리그 영상을 또 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기 전에 체크를 해서 뭐가 다를까? 네. 지금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예. 활동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둔해져 있고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포스트업으로 어느 정도 밀고 들어가도 파워가 워낙 좋으니까 거기서 펌프 페이크 한 번 하다가 이게 너무 느리니까 뒤에서 협력 수비로 와서 그냥 뒤에서 블락을 해버리는 이런 상들이 너무 많아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라둘리차 몸 상태 올라올 때까지는 라둘리차 카드 자체가 굉장히 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리온이. 그렇죠. 예. 이 부분을 갖다 좀 해결을 해야 오리온이 좀 더 좋은 뭐 지금 좋습니다. 6승 3패 2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데 경기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좀 뭐랄까 굉장히 불안하다.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네.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자 네. DB에게 82대 90으로 네. 패했고 KT에게 74대 96으로 패했어. 이 팀이 지금 4승 5패 5위인데 네. 위기입니다. 송교창 선수가 지금 전 70주 네. 부상을 갖다 당했고 이 팀이 사실은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인데 주간만
그 이번 주만 놓고 보면 평균 93 실점을 했어요. 그쵸.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그 이제 현대모비스 2차 연장하면서 그 이제 그 체력적 데미지 가뜩이나 활동량 많은 팀이니까. 네. 근데 그 체력적 데미지에 로테이션 멤버 줄어들고 이게 완전히 겹치면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 KCC의 현실적인 어떤 로스터 전력은 사실은 지금 4승 5패 5위가 신기할 정도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4연승을 한번 한 덕분에 나온 어떤 성적이긴 한데 아 여기서 진짜 이 팀은 이게 버티기 가야 돼. 무조건 지금으로서는 뭔가 우리가 뭔가 더 가야지 이러기보다는 한 4승에서 5승 목표로 아니면 진짜 한 3승이라도 하면서 송교창 정창량 다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이게 지금은 최선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금 로스터가 약간 무너져 있어서. 네. 그 KCC가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를 했을 때 가장 큰 강점은 빠른 트랜지션이나 속공. 그쵸. 이 부분에서 흐름을 잡아가면서 여기 이제 라거나와 타일러 데이비스의 어떤 선의 경쟁 구도. 그러면서 팀의 어떤 그 날카로움이 극대화됐는데 지금 이제 송교창 없고 정창영 없으니까 이 스피드 농구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가 없어버리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뭐 이정현이나 지금 라거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좀 미스라고 보는 게 라거나 선수에서는 제가 볼 때는 라이브를 한 명 붙였어야 됐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주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동력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사라졌어요. 엔진이 한 4개 있다면 한 3개가 꺼져버린 그런 느낌? 그렇죠. 그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수비로 해야 된다. 뭐 끈끈함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골 밑에 어떤 수비가 안정화됐을 때 외곽 수비도 빛이 발휘하고 이제 로테이션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 자체가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정현에게 일단 기대 보고 네. 이제 라거나에게 기대 보고 사실은 이 그림의 반복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다른 팀들도 다 이제 알고 준비해 오는 부분이라 그렇죠. 솔직히 많이 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실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래도 정창영이 지금 이제 갈비뼈 부상이 한 11월 중순쯤에 복귀가 예상이 되는데 정창영이 돌아오면 그래도 엔진 한 개쯤은 다시 그렇죠. 생기는 다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 KCC는 무조건 트랜지션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예, 수비 어떻게든 끈끈하게 해서 턴오버 유발 혹은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스피드로 밀어붙이는 세컨 브레이크까지 가는 사실 이게 무조건 돼야 되니까 정창영 오면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KCC가 기본적으로 저력은 있는 팀이니까 KT전 패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KT가 요즘에 워낙 좋고 전력 자체가 그러니까 높이에서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상태인데 KCC의 흐름도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패했는데 이 팀이 분명 뭔가 이제 날카로운 반격 카드를 갖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선수 구성으로만 놓고 보면 쉽지는 않은데 좀 로테이션 폭을 넓게 가지고 가면서 활동력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버티기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